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상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상기란 이득 조정만으로는 만족한 정상 특성이나 과도 특성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적당한 보상 요소를 제어 시스템에 삽입하여 전달 함수의 형, 다시 말해 타입을 변형하여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인덕터는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지 못하므로 특수한 경우에 필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항과 컷패시터만을 사용하여 보상기를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지 못하다라는 거는요. 자,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 얼마가 돼요? 자, 유도 리액턴스 XL 값은 2파이 FL 옴이 되죠. 다시 말해 주파수에 비례하는 저항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기로서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덕터의 저항값이 증가하는 것만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컷패시터를 활용하게 되면 자, 고주파가 증가할수록 저항값이 줄어드니까 그것만큼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L보다는 특성이 양호한 보상기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직렬 보상기 종류에는 진상 보상기, 지상 보상기, 진지상 보상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상 보상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상 보상기는 출력 신호의 위상이 입력 신호 위상보다 앞서도록 보상하여 안정도와 성능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도를 한번 볼게요. 자, 회로도에서 우리가 입출력 전압에 따른 위상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입력 전압을 기준 벡터로 잡을게요. 자, 기준 벡터를 잡는다는 거는 벡터 위상 0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위상은요. 자, 회로에 C가 들어간 것만큼 전류의 위상이 진상, 앞서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전류에 대한 위상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출력 전압 E0S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저는 제로라고 그랬지만은 이건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E0S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자, 출력 측에서 바라본 이때의 저항값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2가 됩니다. 자, 그리고 R2는 위상에 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R2에서 발생된 단자 전압, 즉 출력 전압은 전류와 동위상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벡터 좌표에서 나타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로를 거치게 되면 출력에 대한 위상이 입력보다 세타만큼 앞서 나가는 개선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진상 보상기에 따른 전달 함수를 한번 전압비 전달 함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비 전달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했던 것처럼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R1과 C 값을 우리가 Z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력 측 임피던스는 Z 플러스 R2가 되고요.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R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Z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Z값은요. 자, C를 일반화된 임피던스로 바꾸면 CS분의 1옴이 되겠죠. 그럼 이런 옴 차원에 대한 병렬 접속은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공식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CS를 모두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R1 CS가 되고 CS를 곱하면 1이 되고요. CS를 곱하면 서로 약분돼서 R1이 되겠죠. 해서 본식을 Z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플러스 R1 CS 분의 R1 플러스 R2 분의 R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R1 CS를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여기다가 1 플러스 R1 CS를
모두 곱해주게 되면은 자 먼저 여기 1 플러스 R1CS 그리고 서로 약분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여기는 R1만 남겠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R2 플러스 R1, R2CS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곱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R2를 각각 분배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1, R2CS 분의 R2 플러스 R1, R2CS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S 뒤에 있는 R1, R2C를 분모 분자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S 앞으로 내보내고요. R1, R2C로 나눠주게 되니까 R1, R2C 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지워져서 S만 남겠지만은 여기가 R1, R2C 분의 R2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B에 대한 형태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전압비 전달함수가 S 플러스 A라는 상수분의 S 플러스 B라는 상수로 정리를 했을 때 이때 A가 B보다 컸을 경우 자 보세요. 지금 A하고 B에서 분모는 똑같아요. 근데 A는 R1 플러스 R2고 B는 R2가 되죠.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더 크겠죠. 해서 상수 B보다 A가 컸을 때 우리는 진상보상기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자, 이에 반대로 A보다 B 값이 더 컸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진상보상기의 반대 특성을 나타내는 지상보상기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진상보상기에 대한 목적은 바로 뭐가 된다? 소극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위상속도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안정도를 높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극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뒤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미분기와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된다. 자, 우리가 제1장에서 미분 요소가 갖는 역할은 바로 뭐였어요? 소극성 개선이었죠. 그래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큰 타이틀로는 네 번째가 되겠죠. 우리 보상기에는 첫 번째 진상보상기, 두 번째 지상보상기, 세 번째 진지상보상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상기 두 번째로 지상보상기란 출력 신호의 위상이 입력 신호 위상보다 늦도록 자 이건 지연시킨다는 얘기죠. 늦도록 보상하여 정상 편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 편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앞서서 말한 적분기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분 요소요. 자, 이에 대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을 기준 벡터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로상에 C가 접속된 것만큼 전류의 위상은 진상이 됩니다. 입력 전압보다 진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출력 전압은요. 출력 전압 E0S는 두 개의 단자 전압의 합이죠. 그렇다면 이곳을 통과하는 전류가 IS라고 하게 되면 자 저항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은 IS 곱하기 R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일반화된 임피던스가 CS분의 1옴이고요. 자, 좀 풀었어야 되겠네요. 자, CS분의 1옴이라는 거는 S라는 건 J오메가죠. 그러니까 J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J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J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메가 C분의 1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회로 이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용량 리액턴스 X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XC에 따른 저항값은요. CS분의 1옴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J의 XC 값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자 표현하게 되면 IS 곱하기 마이너스 J XC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J가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뭐였습니까? J는 위상을 90도 앞서 나가게 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J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 말은 뭐예요? 90도만큼 늦게 하는 연산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J는 1각도 90도, 위상을 90도 앞서 나가게 하지만 마이너스 J는 1각도 마이너스 90도, 90도만큼 위상을 늦춰지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R에 의한 단자전압은 동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하지만 X에서 발생된 단자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늦어진 단자전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전압의 합성값이 바로 출력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성시키게 되니까 바로 이게 E0S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력전압은 입력전압보다 지금과 같이 세타마만큼 늦어진 위상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압비 전달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값을 일반화된 임피던스 CS분의 1로 바꿔주고요. 자, 입력 측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얼마가 돼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CS분의 1 되고요. 그리고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R2 플러스 CS분의 1이다. 그럼 분모 분자를 뭘 곱해요? 당연히 CS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CS를 곱해주고요. 플러스 1분의. 자, CS 곱하면 R2CS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치환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출력 측 단자 전압은 RC 직렬회로죠. 그럼 RC 직렬회로의 시정수는 뭐가 됩니까? 바로 RC가 되는 거예요. R2C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알파 T다 라고 바꿔줄게요. 알파 T다. 자, 그리고 알파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값. 얼핏 보면 C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가는 출력 전압에 대한 비율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 값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R2C 값이 알파 T라고 그랬었고, 자, 여기서도 R2C 값을 알파 T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 자, 우선 이 두 개 자리가 바뀐 거예요. 요 자리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모양이냐? 자, 보시게 되면 R2끼리 지워지고 요 번분수로 위로 올라가지게 되면 똑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알파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지워진 꼴이 요거 두 개 나눈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요게 T가 돼가지고 TS 분의 1 플러스 요거 알파 TS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는 저는 알진 못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보상기에 대한 전압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1보다 자, 알파 값이 1보다 작을 경우 자, 보세요. 알파라는 건 R1 플러스 R2분의 R2라고 그랬죠. 당연히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파가 1보다 작은 것을 만족할 때 지상보상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저희가 공식 정리할 때 좀 다소 복잡했죠. 네,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이에 대한 문제가 20년에 한 번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하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바로 이 정의예요.
해서 정상 편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적분기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진상보상기, 지상보상기,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문제입니다. 매우 낮은 문제. 한 4, 5년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이냐? 그 중에 대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 회로들을 주고서 이 회로의 입출력에 대한 위상관계를 물어봐요. 위출력에 대한 위상관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회로도가 지상보상기냐 진상보상기냐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회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벡터를 이용해서 해석하실 수 있으면 아주 나이스하고요. 해석하기 곤란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다소 유치한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먼저 진상보상기를 어떻게 외우시냐? 자, 우리 중국 역사에 보다 보면 진시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진시황을 이용해 가지고 진시황의 성격은 지알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지 않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회로에 시작되는 부분에 시가 있으면 진상보상기다 이런 얘기예요. 회로에 시작되는 부분에 시가 위치하게 되면 진상보상기다. 진상보상기라는 건 뭐예요? 입력보다 출력의 위상이 앞서 나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로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미분 요소와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공성을 개선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미분 요소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겠냐? 자, 입력 측에 뭐가 있었다고요? 입력 측에 시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그림을 딱 그리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미자죠. 미자니까 진상보상기는 미분 요소, 소금성을 개선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아마 한 1년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GR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입력 측에 R이 먼저 오는 거야, R이. 그러면은 R이 오게 되면 지상보상기다. 지상보상기란 건 바로 뭐였어요? 여기 벡터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위상이 느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상 편차를 개선하는 적분 요소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해서 R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면 무슨 글자예요? 적자죠, 적. 그러니까 미자 모양이 나오면 미분기, 미분 요소. 적자가 나오면 적분기, 적분 요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저만의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기억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상보상기까지 자, 이런 과정들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 보고 진상이냐, 지상이냐 이런 것들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지상 보상기가 되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미분 회로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 미분 회로라는 건 뭐냐? 자, 입력 측에 시가 오게 되면 미분 회로다. 자, 미분 회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상보상기와 같이 소공성을 개선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파형은 대체 뭐냐? 자,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미분회로. 미분회로란 입력신의 미분값을 출력으로 하는 회로를 말하게 될 것이다. 자, 입력 스위치 조작을 A 또는 B 측으로 이동하여 그거에 의해 구형파를 인가하거나 차단을 하게 되면 양 트리거 자, 또는 트리거 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자, 트리거라는 건 뭐 방아쇠를 말하게 되는 거죠. 방아쇠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 직류회로에서 콘덴서는 개방과 같은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 용량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로서 자, 직류회로에선 주파수가 제로가 되죠.
주파수가 제로가 되게 되면 0분의 1은 무한대 회로가 돼요. 자, 저항이 무한대라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픈, 개방단 회로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C가 들어가면 회로에 C가 직렬로 접속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콘덴서가 만약에 모두 방전된 상태였다면 충전이 되는 사이에서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충전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우리 초기값이 제로, 충전된 에너지가 없었을 때 직류를 인가한 순간에는 충전 전류가 흐르다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시점에서만큼은 전압이 인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 트리거 펄스파가 나오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충전이 다 됐어요. 충전이 다 되고 스위치를 B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자, 이렇게 전류가 들어온 것만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충전되겠죠? 그럼 스위치를 B로 이동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거꾸로 방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전될 때만 출력 전압이 나가지니까 트리거 펄스파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인데 뭐 우리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예, 시험과는 무관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분 회로 자, 우리 회로 시작할 때 이렇게 C가 오게 되면 아, 미분이다. 그리고 회로 시작할 때 C가 오게 되면 아, 이건 진상보상인데 적응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우리 나중에 저희 기사 시험에서는 쓰지 않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회로에서 자, 높은 주파수의 전류를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를 차단하는 고역 필터,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높은 전류를 통과시키고 자, 용량 리액턴스. 자, 요거죠.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에 대해선 임피던스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는 차단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임피던스가 낮아지게 되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의 전류는 통과시키게 되는 자, 하이패스 사이에 프리퀀시가 생략되어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패스 필터, 고역 필터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적분 회로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회로에 시작할 때 R이 들어가면 이렇게 적분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분기는 뭐였어요? 그 진시황의 성격은 GR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지상보상기가 돼요. 지상보상기는 정상 특성, 과도 특성을 개선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너무나 뻔해요. 스위치를 닫으면은 콘덴서 단자 전압, 다시 말해 콘덴서 충전 전압이 곧 출력이죠. 그러니까 콘덴서 단자 전압이 이렇게 충전되다가 완충되게 될 것이다. 그럼 B로 이동하면 방전을 하니까 충전 전압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파형이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과 무관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시정수 RC 값이 클수록 출력 전압의 파형은 완만해지고 시정수가 작을수록 삼각파의 모양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특징을 나오는데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자, 시험에 나온 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적분회로는 지상보상기와 같이 자, 기자가 빠졌네요. 지상보상기와 같이 정상 특성을 개선시키는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적분회로는 미분회로와 반대 특성을 지니므로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게 되는 로우 프리퀀시 패스 필터, 저역 필터의 역할을 한다. 자, 이것도 시험과는 무관하고요. 그냥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망은 어떤 보상기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자, 입력단에 C가 오게 되면 우리가 미분이다. 그리고 C면 진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헷갈리는 게 여기 R도 있는데요. 자, C가 우선순위예요.
R만 독립적으로 들어가 쓰게 되면요. R만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보상기가 되는데 거기 C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상보상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해서 대부분의 이 진상보상기, 지상보상기에 대한 문제는요. 이와 같은 레벨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험 출제 빈도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벼운 주제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기출문제 여러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